통장 잔액 18원. 70대 강옥순 할머니가 은행 ATM 앞에서 마주한 숫자였습니다. 손에는 밀린 전기세 고지서, 병원비 청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식 뒷바라지에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된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할머니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게을렀나, 돈을 함부로 썼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 반복해온 5가지 보이지 않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무리했던 소비, 나중에 하지 뭐라며 미뤘던 저축, 외로움을 달래려 지갑을 연 감정 소비, 자식이 노후를 책임질 거라는 착각, 그리고 1,000원짜리를 무시했던 태도. 이 5가지가 할머니의 노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후 빈곤의 5가지 덫이라고 부릅니다. 이 덫은 아주 교묘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그 무게가 한꺼번에 짓눌러 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습관이 잘못되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는 74세에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후 통장에는 31만 원이 생겼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31만 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돈이라고. 왜냐하면 이건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지킨 돈이고, 내 존엄을 되찾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강옥순 할머니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5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변화의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체면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남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 이 정도는 해야지. 쪽팔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선물을 사야 했습니다. 안 사면 인색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손주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다 준다는데 나만 안 주면 쪽팔리니까요.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 계산서를 서로 뺐습니다.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낼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체면 때문에 쓴 돈이 10년 동안 얼마였을까요? 할머니는 계산해 봤습니다. 명절 선물 300만 원, 손주 용돈 500만 원, 친구 모임 식사비 8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이 돈을 받은 사람 중에 진심으로 할머니 안부를 챙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명절 선물 받고 한번 고맙다고 하고 끝입니다. 손주는 용돈만 챙기고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은 모릅니다. 친구들은 밥만 먹고 헤어지면 연락도 없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돈을 쓴 건데 결과는 빚과 불안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명절에 조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안한데 올해는 선물 못할 것 같다. 할머니가 지금 좀 어려워서. 조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괜찮아요.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선물은 안 중요해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왜 진작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손주한테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돈이 없어서 용돈 못 줘. 미안해. 손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제 알바해서 돈 벌어요. 할머니만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선을 아는 절제에 있다는 것을요.
체면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솔직함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두 번째 깨달음은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이 네 글자가 인생을 망쳤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노후 준비? 나중에 하지 뭐. 아직 젊은데 뭐. 50대가 되니 자식 결혼 자금이 급했습니다. 저축? 나중에 하지 뭐. 자식부터 챙겨야지. 60대가 되니 이제 좀 여유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귀찮았습니다. 나중에 가지 뭐. 지금 당장 아픈 것도 아닌데. 연금보험 가입하라는 권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아까웠습니다. 나중에 가입하지 뭐. 아직 시간 많아. 그렇게 나중에를 반복하다 보니 7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건강은 망가졌습니다. 병원비는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40대에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저축했다면 지금 3천만 원은 있었을 텐데. 50대에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렇게 큰 병은 안 걸렸을 텐데. 60대에 연금보험이라도 들었다면 지금 매달 50만 원은 받았을 텐데. 시간은 돈을 삼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은 몇 배로 불어납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미루지 않겠다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10,000원이라도 넣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 날짜를 잡았습니다. 미루지 않고 당장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게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는 말은 이제 입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출발선입니다. 세 번째 덫은 감정 소비였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혼자 밥 먹기 싫어서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기분이 꿀꿀해서 홈쇼핑에서 이것저것 샀습니다. 외출하면 카페에 들러 비싼 커피를 마셨습니다. 돈을 쓰는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보면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이렇게 감정 소비를 반복하니 10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채워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돈을 쓸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요. 돈으로 산 행복은 순간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할머니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카페 대신 공원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커피값 안 들고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니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배달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했습니다. 혼자 먹어도 정성껏 차린 한 끼가 더 맛있었습니다. 쇼핑 대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청소를 돕고 독거노인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감정 소비를 끊으니 통장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소비가 아닌 연결로 채워야 합니다. 지갑을 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네 번째 덫은 자식 위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믿었습니다. 내가 평생 키웠으니 노후에 자식이 도와줄 거라고. 자식은 나의 노후 보험이라고. 그래서 자식한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내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힘들었습니다.
대출, 이자, 아이 교육비, 생활비로 빠듯했습니다. 부모를 도와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은 하지만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안해하지만 도와줄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자식 탓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들도 생존하기 바쁩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렵고, 일자리는 불안정합니다. 자식에게 노후를 위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식은 노후 보험이 아니라고. 자식은 독립적인 인생을 사는 별개의 존재라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 깨달음이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작은 수입이라도 생겼습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할머니를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일어서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부모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5번째 덫은 소액무시였습니다. 에이, 1,000원 가지고 뭘 해.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00원은 너무 작은 돈이니까 굳이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편의점 과자 하나, 버스 대신 택시 한 번. 이런 작은 지출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쌓이니 얼마였을까요? 할머니는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1,000원씩 10년이면 365만 원입니다. 하루 3,000원씩이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작은 돈을 무시한 결과 큰 돈 구멍이 생긴 겁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0원이 모이면 1,000만 원이 된다는 사실을요. 더 무서운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돈도 관리 못합니다. 1,000원을 함부로 쓰는 습관이 몸에 배면 10,000원도 10만 원도 쉽게 써버립니다. 할머니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1,000원이라도 저축하면 그게 미래가 됩니다. 하루 1,000원이라도 함부로 쓰면 그게 가난이 됩니다. 할머니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자판기 커피 대신 집에서 물을 챙겨 다녔습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탔습니다. 편의점에서 충동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선물 대신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을 매일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한 달 후 저금통을 열어보니 3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쌓이면 1년 후 36만 원, 10년 후 360만 원이 됩니다. 1,000원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노후를 지킵니다. 돈은 양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부자를 만듭니다. 할머니는 74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00일 동안 스스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날, 공책을 샀습니다. 매일 돈의 흐름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모두 적었습니다. 1,000원 하나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였습니다. 둘째 주, 체면 소비를 끊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계산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더치페이 할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구들도 이해해줬습니다. 셋째 주, 매일 15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관리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넷째 주,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경로당 청소 도우미로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4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요. 50일째,
나를 위한 통장에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수입의 절반인 2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남은 20만 원으로 생활비를 아껴 썼습니다. 71째. 감정 소비를 끊었습니다. 외로울 때 쇼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게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91째. 손주한테 용돈 대신 손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손주는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100일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1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18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기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이 31만 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관리한 돈, 내 존엄을 지킨 돈.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74세에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용기뿐이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이제 압니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존엄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존엄을 잃는 겁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며 살아가는 것, 체면 때문에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려는 것, 이게 바로 존엄을 잃는 삶입니다. 존엄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병원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를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존엄입니다. 할머니의 31만 원은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구걸한 돈이 아닙니다. 스스로 번 돈입니다. 이건 빌린 돈이 아닙니다. 내 노동의 결과입니다. 이 돈으로 할머니는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이막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이 바로 출발선입니다.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솔직함이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감정 소비를 끊으세요. 관계로 마음을 채우세요.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서는 게 사랑입니다. 1,000원을 소중히 여기세요. 작은 돈이 큰 미래를 만듭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 됩니다. 품격을 지키며 살면 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진짜 부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노후 준비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출발선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존엄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